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입니다. 네, 오늘은 인문TV 최다 출연자이신 이민우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민우 선생님을 모시고 3.1절 특집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에 올해는 장지연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여서 장지연 선생님 100년 됐나요? 네, 1921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올해가 2021년이니까요. 네, 딱 100년이 되는 해여서 3.1절 특집에 장지연 선생님 특집을 이렇게 살짝 얹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연 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게 시일야 방송대곡이죠. 네. 시일야 방송대곡 그 장지연 선생이 이제 썼던 배경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맞아 3일 뒤인 11월 20일자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던 황성신문 이면에 이날을 맞아 목 놓아 크게 우노라 라는 뜻의 국한문 혼용 시일야 방송대곡이라는 사설을 싣게 됩니다. 을사늑약은 을사조약이 강제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일컫는 명칭인데요. 을사늑약은 제2차 한일협약, 을사오조약, 을사보호조약, 을사보호조약, 그리고 한일협상조약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을사년에 체결되었고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오정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강제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 장지연 선생은 을사늑약 소식을 접하고 내리 술만 마시다가 황성신문에 사설을 이제 게재합니다. 당시에는 모든 신문이 검열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검열을 받지 않고 1만 부를 인쇄해서 1만 부요? 네. 1만 부 당시 1905년에 1만 부면 엄청난. 그렇죠. 지금도 요즘은 호에 이런 건 없어진 것 같은데 당연히 없죠. 근데 지금도 뭐 만 부씩 신문이 이렇게 팔리는 것도 흔치 않을 텐데. 만 부를 인쇄하여 이른 새벽 기습적으로 배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기습 공격이었던 거죠. 그래야 되겠죠. 검열을 안 받았으니까. 네, 검열을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장지연 선생은 그날 바로 체포되었고 인쇄 기계와 활자가 강제 봉인되었으며 황성신문은 무기 정간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신문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을사늑약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이후 국내 반일 열기가 고조되었고요. 국권을 회복하려는 항일 의병 항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단초가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문의 위력이라는 게 이제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진짜 이제 국민의 알 권리인 거죠. 그리고 이 시일야 방송대곡을 얘기하면서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쉽게 또 전달을 했을 그런 역할도 했죠.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시일야 방송대곡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무튼 신문이라는 기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언론이라는 요즘은 TV나 인터넷 때문에 좀 예전만큼의 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론의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먼저 생겼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고 가장 오래된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텍스트로서 글로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글의 위력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시일야 방송대곡이 이렇게 큰 호응을 얻자 양기탁과 배대리 공동 발행했던 신문 대한매일신보도 이 사설을 게재하였고요. 한글판인 대한매일신보 경우는 사진으로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문판인 더 코리아 데일리 뉴스는
시일야 방송대국을 영어로 번역 게재하여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내외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또 친일 언론들도 친일 언론도 있었을 테니까요. 또 이제 네. 반격을 했겠죠. 네. 당시 일본인이 발행하던 대한일보는 장지현 선생의 행동을 잠깐만요. 일본인이 발행하는데 왜 대한일보예요?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뭔가 네. 이야기 같은데 저는 조사한 대로 그냥 읽을 뿐입니다.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시일야 방송대국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뭐 아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 이토 히로부미를 비난하고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등 을사오적을 우리 강토와 국가를 남에게 바치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매국의 적이라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을사늑약은 고종 황제가 승인을 거부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듯 격렬하고 비분관계한 논조의 사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전문을 다 읽지는 못하고 간략한 내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끝부분에 오호라 찢어질 듯한 마음이여 우리 2천만 동포 노예들이여 살겠느냐 죽겠느냐 당군 기저일에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조련이 멸망하고 멈추지 않았는가 아프고 아프도다 동포여 동포여 라고 해서 그 일제강점기가 막 진짜 시작되는 그 식민지 시대를 노예로 표현을 하고 울부짖습니다. 지금 읽어도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데요. 이렇게 비분관계했던 장지현 선생도 친일 행적이 드러나서 문제가 한때 되었었죠. 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장지현 선생은 시일야 방송대국 발표 등 언론인으로서 일제 침략에 저항한功을 인정받아서 해방 후 62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국민장에 추서되었고 2004년 11월 국가보훈처 선정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2004년.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1914년 12월 23일부터 1918년 7월 11일까지 매일신보에 글을 연재하며 발표한 시와 산문들 중에 조선총독부의 행정과 일제강점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글들이 있어 친일 경향의 글이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2011년 서운이 취소가 됐다가 2012년 1월에 다음에 2012년 1월에 법원에 의해 서운 취소 결정이 다시 무효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예. 서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좀 논란이 없지는 않으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보통 춘원이나 육당은 거의 이제 심증적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죠. 거의 뭐 확실시 친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데 이 장지현 선생은 아직 좀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뭐 일제 강점기라는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그 험난했던 일제 강점기 동안 꿋꿋하게 항일 운동을 하고 독립 운동을 펼쳤던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이런 장지현 선생의 일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사실 뭐 친일 문학인이라고 이제 아까 뭐 이광수나 뭐 최남선 이런 분들을 언급하기도 하셨지만 그 좀 이렇게 작품을 놓고 보면 안타까울 때도 많아요. 그 작품만 놓고 보면 정말 그 명작인데 제일 안타까운 분이 미당이죠. 네, 그렇죠. 미당은 그 예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어떤 시그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미당 시 중에 정말 시샘이 난다. 어떤 시였었죠? 초생? 뭐였지? 그죠. 겨울의 달 그게
동천. 동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목을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예, 순간 생각이 안 네, 났습니다. 동천. 네, 저도 동천 작품, 동천 같은 시를 보면 네. 나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네. 좀 시샘과 질투와 절망을 일으키는 경외, 그리고 네. 이제 경외, 놀라움. 그런데 이제 정말 미담 같은 경우가 정말 그 재능이나 어떤 글을 봤을 때는 참 안타까움이 더해지시는 네.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하죠. 뭐 작가와 작품이 작가의 인성, 뭐 이런 사고관, 가치관이 작품과 동일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동일해야 되는 수필이라는 문학 장르가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수필은 좀 그래요. 네, 수필은 그렇지만 이제 수필 이외의 다른 문학 장르는 그런 거를 이게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은 동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절망 그리고 이제 좌절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문학 작품으로 승화하는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게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동시대의 아픔을 녹여내지 않는 문학은 과연 문학일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또 그러한 의무가 없는 사람이 문학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실제로. 너무 또 네. 과분한 짐을 또 지워지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렇지만 그 일제강점기라는 그 공간에 있어서 느껴지는 그 좌절, 고통, 절망 이런 억울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문학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사실 그렇고 네. 뭐 여기에서 친일문학에 대해서 네, 감론을박하기에는 저희가 뭐 그럴 자격도 없고요. 네,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자격도 없고 네. 능력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문TV에서는 뭐 이에 관련된 집중적으로 이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지만 마련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뭐 장지현 선생이 이런 친일 논란을 이제 요즘 이제 대입해 보면 저는 이제 영화계라고 그렇군요. 영화를 잠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영화나 영상을 이제 잠깐 좀 관심을 가지는 입장에서 보면 뭐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 작품과 그 감독의 어떤 개인사 간의 그 갭 때문에 작품이 이제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작품만 생각을 하는 게 또 그게 또 정답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로만 폴란스키나 우디 앨런도 사실 이제 성적인 어떤 추문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그거를 아예 또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논외로 또 생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글도 그렇고 이제 예술을 하는 예술가 입장에서는 작품과 자신의 작업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삶의 궤적의 이 궤도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며 일치성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해야 하는지 이게 참 어려운 주제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제 자신을 좀 이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뭐 장지현 선생이 뭐 이런 민감한 부분은 뭐 제가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그런 감은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이 글의 위력, 그러니까 시리아 방송대국이 기폭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논조도 그렇지만 그 신문이 가지고 있는 위력,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더더욱 전 국민이 이 을사늑약이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그 말을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걸 다 알게 됐다는 점.
분명히 이제 그 조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네. 그런 정보 전달의 역할도 분명히 했고, 네.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면에서 글의 어떤 위대함, 네. 글의 위력을 다시 네. 한번 알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반복하면 다시 한번 이제 글을 쓴다고 지금 좀 기웃기웃거리는 입장에서 네. 좀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좀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네, 같습니다. 3.1절을 네, 네, 기념하여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네. 독립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네, 네. 3.1절이니까요. 네, 3.1절 네. 뭐 이렇게 말을 해보려고 하지만 네. 뭐 다시 한번 3.1절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네, 순국 선열들 네. 네, 감사드리며 네, 그 희생과 네. 나라를 위한 그 사랑을 저희가 또 이어받아서 그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저희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네, 언젠가 하나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혹시 허투루 다루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아마 좀 언짢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실수가 있었다면 저희 이제 진정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는 인문TV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